우리가 보는 건 이제 근육이나 뼈에 대한 걸 많이 관심 갖고 보긴 하지만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고 막상 저희가 결과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근육과 뼈의 상태는 다른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흔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필드에서 회원분들을 보게 되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의 경험적으로는 많은 부분 겉모습도 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과 움직임이 안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이 자세나 어떤 움직임을 시켰을 때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세로 다시 돌아가 설명을 드리면 자세를 꼭 보려고 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경추가 안 좋으신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어깨 비대칭, 그리고 날개뼈의 비대칭 같은 것들이 흔히 있고, 그리고 이렇게 쇄골이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리고 목 자체에 변형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분처럼 거북목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일자목을 하고 있고, 또 관절을 움직여 보라고 했을 때 움직임이 여러 근육과 안정성에 대한 게 이제 딱 갖춰진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보통 축회전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축회전이 아니라 흔히 이제 전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축을 벗어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거나 고개를 돌리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돌리는 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축회전을 하신 게 아니라 전이 움직임이 있다. 트랜슬레이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 가동 범위 검사를 하게 되면 그분의 이제 근육을 쓰는 패턴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어떤 구조에 손상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보통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목이 어디가 뒷목이 아파요, 뭐 승모근이 아파요, 덜어는 또 날개뼈 안쪽이 아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흔히 날개뼈의 안쪽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뭐 견갑거근, 뭐 능형근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고 거기 스트레칭을 하자라고 해서 인터넷만 본다 하더라도 거기 스트레칭을 하는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올려드린 논문이나 저번 강의에 설명드린 내용은 뭐였냐면 이게 이제 목의 구조 손상, 흔히 목 디스크와 상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경추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 타이핑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우스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경추 굴곡, 신전, 그리고 회전, 축골에 대한 움직임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펜을, 스크린 펜? 타이머하는 프로그램 작동을 좀 시킬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일단은 그냥 하도록 할게요. 경추의 이제 이상적인 움직임, 가동 범위 이런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굴곡을 하게 되면 우선은 경추 굴곡의 정상 가동 범위는 45도에서 5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부 경추와 상부 경추의 합으로 45도에서 50도가 나오게 되는데 하부 경추는 보통 30도 또는 35도, 상부 경추 같은 경우에는 뭐 15도, 20도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도, 90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5도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전 움직임은 하부 경추에서 나와요. 하부 경추 70도, 그리고 상부 경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5도 정도. 자, 그리고 회전 같은 경우에는 뭐 45도, 그 45도, 상부 경추와 하부 경추가 각계 회전을 해서 총 90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80도에서 90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부 경추와 상부 경추가 1대1의 회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부 경추는 경추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경추를 얘기를 하고 상부 경추는 이제 1, 2번 경추를 얘기하는데 두 개가 움직인 거랑 다섯 개가 움직인 거는 총 다르겠죠. 그래 똑같이 1대1로 50도를 맞는다고 45도를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부 경추의 움직임이 훨씬 크게 나오는 거죠. 뼈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부 경추는 회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축골에 대한 움직임, 축골 같은 경우에는 40도,
40도가 보통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하부 경추가 35도, 그리고 상부 경추 같은 경우에는 5도, 외축골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경추에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굉장히 흔하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가 나오는데 특정 분절에서 더 큰 움직임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정 분절에서 가동 범위가 커져 있으면 보통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씩 이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은 좀 뻣뻣하신 경향이 있고 여자분들은 이제 과가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 더 많이 있으시죠. 특히나 이제 과가동이 많은 분절이 하부 경추에서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신전 움직임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얼굴이 하늘을 마주 볼 정도로 신전이 되는 게 이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경추가 고르게 쓰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상부 경추는 15도, 하부 경추는 70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관절에서 움직임이 주요하게 나왔는지도 중요한데 하부 경추를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하부 경추가 그냥 이렇게 축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리면서 신전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움직임이 큰 분절에서는 보통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 보게 되면 움직임이 많은 분절에서 목에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나오는데 되게 많은 움직임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돌게 되면 축회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을 하면서 전이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와 더불어서 전이 움직임과 신전이 나온다거나 전이 움직임과 굴곡이 나온다거나 그냥 똑바로 가는 게 정상이죠. 눈이 이렇게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한쪽은 또 돌리면서 숙이고 한쪽은 그냥 가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특정한 근육의 그 활동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많은 경우 특정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고 관절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다 나오면서 이제 그 어느 한쪽으로 딸려가는 경우는 이제 특정 근육의 과열성이 가능성이 있고 제한이 있으면서 이제 어깨에 보상이 있다거나 다른 움직임이 나오면 길이에 대한 문제가 주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어찌됐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움직일 때 자기를 훼손시키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회원분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선생님들,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많이 목에 대한 움직임을 평가해보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거의 대부분. 자, 경추 회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뒤에 이제 제가 구조 설명을 드릴 때도 회전을 이제 포커스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회전이 잘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내재근과 외재근의 활동이 적절해야지 제자리에서 회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흔히 얘기하는 내재근은 잘 쓰이지 않고 외재근이 우세하다. 이제 내재근이 이제 잘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은 내재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은 근육들이고 작은 근육이다 보니까 길게 뻗쳐져 있다기보다는 뼈와 뼈를 그냥 짧게 짧게 이렇게 연결하는 그냥 근육들 그런 것들을 보통 내재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재근은 기능적으로는 안정성에 더 중요한 근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재근이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외재근이 우세하게 쓰인다면은 축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외재근들의 우세 때문에 축을 벗어나게 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재근의 기능이 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뒤에서 많이 이야기할 후두부 근육들, 후두와 근육들도 목의 내재 근육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 말고 팔상근, 스플레니우스 캐피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내재 근육으로 운동선상 조근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류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후두학은 전부 다 고유수용 감각기로서의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내용은 이제 운동선상 조근의 이제 텍스트를 갖고 온 건데 거기서는 특히나 이제 오블리크 캐피티스 인페리어 이제 하사 두근 같은 경우가 근방치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재 돌림 근들은 그런 근육이 있고 목의 외제 돌림 근육들은 어떤 거 있냐면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이제는 많이 알죠. SCM, 흉쇄우두근이 있고요. 그리고 사각근, 그리고 상부 승모근, 그리고 견갑거근 이러한 근육들이 목의 돌림 외제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외제근들의 우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뼈의 전당력, 그리고 전이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축에 대한 돌림 운동을 하기보다는 전이면으로 더 큰 운동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내재근이 쓰이지 못하고 외제근들이 과도하게 쓰인다면은 특정 위치 구조의 압박력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신장이 과도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외제 근육은 아까 내재 근육과 같이 쓰인다고 한다면은 건강하게 쓰이는 거니까 무조건 외제 근이 쓰이는 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필요한 경우 외제 근이 잘 쓰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흉쇄유도근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정적인 상태나 이제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상부경추만 굴곡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안 쓰이는 게 맞는데 여타 운동을 할 때 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중력을 받을 때 당연히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근의 중요성은 알고 잘못 전파가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쓰이면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필요할 때는 쓰여주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추 회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경추 회전을 이제 했을 때 저희가 상부 경추와 하부 경추의 합으로 이제 총 이제 85도, 80도, 90도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부 경추와 하부 경추의 움직임은 1대1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경추 1번과 2번을 이제 포커스로 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조물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게 경추 1번입니다. 환추라고 하는 경추 1번이고 그리고 안에는 경추 2번인데 다른 뼈들과 다르게 특정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이제 댄스라고 하는 겁니다. 치돌기라고 하는데 이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치돌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추 2번에 붙어 있는 뼈입니다. 근데 이 경추 2번에 있는 이 뼈를 살펴보시게 되면 경추 1번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부 경추가 움직임이 회전에 대한 움직임이 잘 나올 것 같은 모습이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에 도움을 준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회전이 잘 나오게 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대입니다, 인대. 이 치돌기 앞에 있는 인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트랜스버스 리가먼트 오브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경추에 이제 횡인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횡인대가 있기 때문에 또 회전을 축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추가 틀어져 있어요. 경추가 이제 앞으로도 틀어져 있고 옆으로도 틀어져 있습니다. 또는 이제 움직임상에서도 많이 보이죠. 경추를 그냥 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이 움직임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경추가 이제 외상을 당하지 않고도 특정한 위치에 오래 있게 되면 주변에 있는 구조를 안정시켜주는 구조물들이 당연히 약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거북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구조물을 살펴보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뒤쪽이고 요게 앞쪽이에요. 요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입니다. 근데 거북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상부 경추를 신전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가 뭐 잠깐이면 당연히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오랜 시간 그렇게 한다. 요즘 학생들, 직장인들처럼 하루에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합 조직이 당연히 적응을 하고 약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횡인대만 살펴보게 될게요. 그러면 경추가 이렇게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 횡인대가 당연히 느슨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상부 경추는 안정성을 잃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축에 대한 움직임이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인대의 관점에서도 움직임에 대한 결함이 생기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상부경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앞쪽과 옆쪽으로만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변이가 되는 경우는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치돌기가 뼈의 형태 때문에 뒤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부경추가 문제가 되면 거의 대부분 앞쪽이나 옆쪽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이 이제 이명이 있다거나 목이 아프거나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연세가 있는 분들도 좀 있는 편인데 이렇게 목이 만성적으로 한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뭐 다른 데 아픈 경우도 거의 대부분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왔다 갔다 불편한 곳이 막 이제 퍼집니다. 퍼져 계세요. 근데 경추로만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경추의 정렬이 지금 많이 훼손돼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게 뉴트럴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시간 빼고 계속 중력을 받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내가 끼어 있는 시간 동안 계속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워도 몸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눕게 되면 이제 중력을 안 받고 근육을 쓰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경추가 그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괜히 헷갈리게 만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중력을 배제시켰을 때 어느 쪽으로 가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그런 역할하는 근육이 그때도 문제를 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목이 항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누워서 평가를 해도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육의 길이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거의 많은 경우가 타이트한 부분이 목의 위치에 맞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요. 이분은 햄스트링은 굉장히 타이트한데 고관절은 목은 또 엄청 부드러우세요. 근육의 타이트함이 물론 좌우에서 비교했을 때 있긴 하지만 심한 분들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고 남자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동 범위가 엄청 잘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라서 정리를 하면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정말 그런지는 추가적인 평가가 항상 필요하더라라고 이제 정리하고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하고 여기서 동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버테브랄 아테리라고 하는 추골 동맥이라고 해요. 추골 동맥 같은 경우에는 뇌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혈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뭐 신경과학, 뉴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손해나 그리고 뭐 연수 그리고 펀스 그리고 이제 미드브레인 막 이런 그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뇌 영역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골동맥이 그 뇌 영역에 손해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영역들의 혈액을 공부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혈관이에요. 뇌로 본다고 한다면은 3분의 1의 혈액을 치고 추골동맥이 공급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경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에서 공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이 이제 예를 들어 한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럼 이 횡돌기 사이에서 나오는 추골동맥이 완전 심하진 않겠지만 어느 한쪽은 조금 더 공간이 닫히게 되겠죠. 이 구조의 특성상은 둘 다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맥이 제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동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압박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거 압박이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혈액순환이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향은 가긴 하지만 이게 근거적으로는 약간 제한적이긴 하고 그 이유로는 뭐냐면은 혈관벽이 일단 두껍고 혈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눌린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제한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해보면 특정한 자세를 오래 하고 있거나 또 중력을 받는 나의 다리 또 이제 근육들의 어떤 상태가 혈액순환을 제한한 경험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목이 안 좋은 분들은 목이 틀어져 있고 구조적으로도 혈관이 조금 더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꿀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경험적인 거 생각해 봤을 때 좋을 리가 그냥 없어요. 목이 틀어져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혈액순환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목이 좋아져야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 혈액순환이 특히나 그런 뇌 영역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이제 목이 바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7페이지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그 사이에 구멍을 보시게 되면 저기에 이제 척수가 올라오게 돼요. 척수. 척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머리에 대한 이제 명령이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팔다리로 가고 우리의 이제 팔다리에 있는 어떤 감각기관이 정보를 받으면 척수를 타고 다시 머리로 올라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이 돌아갔을 때 지금 척수가 지나는 공간이 협소해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목이 틀어져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척수도 영향을 받습니다.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목이 틀어져 있어도 스쿼트를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스쿼트를 할 때도 목이 틀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갑니다. 특히나 이제 팔을 머리로 들어 올리는 동작 같은 걸 할 때는 특히나 목에 있는 근육이 견갑대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몸통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머리 위로 동작을 많이 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근육이 작용이 못하는 쪽으로 머리가 계속 달려가죠. 운동 끝나고 더 많이 틀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좋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척수가 압박되면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 보행장애 같은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신경계 통로 같은 역할, 전선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감각과 운동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장애라고 표현하면 좀 과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후두하근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후두하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상부경추 회전을 만드는 주요한 근육이 이제 후두하근이에요. 후두하근. 아까 이제 경추 내재 돌림근으로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후두하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림 근육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고유수용 감각기로서의 역할이에요. 고유수용 감각기로서의 역할. 고유수용 감각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보를 받는 리셉터를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정보를 받아서 머리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뇌에 보내주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명령을 또 받고 이 감각 정보가 눈, 전정기관의 정보와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를 정교하게 하게 되거든요. 정리를 하면 호다그는 고요소형 감각기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보가 시각 정보나 전정기관 정보와 합쳐져서 우리 몸을 정교하게 쓰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목이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목이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에 대한 문제, 전정기관에 대한 문제,
시각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성인이 되면 겪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게 되면 이제 노안이 온다라고 하죠. 노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오진 않겠죠. 다른 문제가 누적이 되면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전정기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균형에 대한 걸 많이 어려워하시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머리의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은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석증, 이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상부경추의 제한이 이 근육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고 생각을 해보고 그 근육이 또 이런 고유수용 감각기 그런 것들이 서로 협동하는 기관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뭐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두학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위측, 근육이 이제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서 이렇게 줄어들어 있고 지방이 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균형 능력이 흔히 저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경막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후두학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이 경막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 사진이 이게 대호도 직근이고 제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건데 이거 이제 경막이에요. 이건 척수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 막이 뇌와 척수를 보호도 해주고 또 한 가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경막이라고 하는 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이제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 움직임이 당연히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기능적으로는 얘가 감각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후두학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경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두학근의 한쪽에 위축이 있거나 기능적으로 좋지 않거나라고 한다면은 간접적으로는 경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장이 항진되고 신경계의 민감도가 바뀌는 게 그렇게 좋은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 경막이 긴장되면 흔히 보이는 신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트레이트 레그레이즈가 유도가 안 되는 분들 있죠. 막 다리를 누워서 들라고 하면 막 45도도 안 되고 막 30도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양쪽 다. 정보의학에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배웠을 때는 이 특히나 그렇게 SLR이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는 경막의 긴장 때문의 가능성이 머리뼈가 틀어져 있고 경막의 긴장이 항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경막에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검사로는 오늘 설명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이제 척추를 조절해서 하는 검사들이 경막 상태를 보는데 활용이 되고 있고 슬럼프 테스트 같은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앉은 상태에서 이 흉추와 경추를 굴곡하고 이제 무릎을 피라고 하는 거예요. 발목도 당기고. 그러면 이제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막 통증을 느껴요. 어딘가 아프다라고 해요. 근데 고개를 드니까 그게 없어져요. 아, 그러면 이분은 고개를 들었을 때는 경막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준 건데 그때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경막과의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런 가동성의 제한이 또는 이제 들었는데 상관이 없다. 그러면 거기 자체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도 경막에 대한 상태를 좀 알아볼 수 있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경추의 움직임으로서 경막 문제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굴곡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굴곡이. 굴곡이 안 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럴 때도 경막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목 뒤에 이제 주요 신경 혈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구조를 준비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 뒤쪽에 있는 호두화 삼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호두화 삼각은 뭐냐면은 여기 호두부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하두사근 그리고 여기가 상두사근 여기가 대호두직근 소호두직근인데 이제 대호두직근 상두사근 하두사근이 이루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신경혈관 구조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버테브랄 아테리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서브 옥시피탈 널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브 옥시피탈 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각신경 그 운동신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후두하근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이 아니고 이제 운동신경이에요. 운동신경. 자, 그리고 버테브랄 아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혈액 공급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상부경추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제가 바로 느끼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상부경추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고개를 몸은 바로 세우시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최대한 굴곡하세요. 굴곡을 했을 때 내 턱이 쇄골에 손가락 하나 정도만큼 여유를 두고 닿을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일단은. 그래야 상하부 경추의 굴곡이 다 나온 거예요. 안다면 일단 문제고, 제가 회전에 대한 걸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전을 했을 때 우리가 상부 경추에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고개를 최대한 숙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회전을 해보세요. 이때 45도가 나와야 45도에서 50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저는 옛날에 한쪽이 항상 안 됐어요. 뭐를 해도 안 됐어요. 뭐를 해도.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지금 선생님들이 했을 때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상부경추의 가동성에 제한이 있는 거고 상부경추의 주요 회전 돌림 근육은 후두하근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 영향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게 나아가서 신경혈관 구조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보고 있는 움직임 제한이나 그런 움직임 특정한 군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런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부 밑에 생각하게 된다면은 되게 많은 것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두하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요수용 감각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시각과 전정기관과 협동하는 주요 구조물이다, 구조다 얘기를 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눈을 움직일 때 이런 후두하건이나 다혈근 같은 심부 근육들이 함께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고 여기서는 이제 편타성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런 목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외제 근육들을 과도하게 하는 과도하게 쓰는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목 통증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시선의 불안정한 모습, 머리 움직임을 할 때 불편감 등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 연구 내에서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하기에 지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으니까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구조물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목 근육 중에 하나가 저는 흉쇄효들근 승모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흉쇄효들근과 승모근에 인접한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후경부 삼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후경부 삼각, 여기 승모근과 흉쇄요돌근의 후부가 쇄골과 함께 만드는 이 삼각형 부위를 후경부 삼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신경이나 그리고 혈관 그리고 림프와 관련된 구조물이 여기를 많이 지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이 에르버스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에르버스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목에 뭐 신경이나 혈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여기를 지나가긴 하겠지만 특히나 피부 신경들이 이곳을 통과해서 나와요. 여기를 지나게 되는데 피부 신경은 말 그대로 이제 피부 감각에 관련된 신경입니다. 여기 레서 옥시피탈, 그레이터 오리큘라, 트랜스버스 서비컬, 그리고 슈프라 클레비큘라 널브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신경들이 지배하는 감각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근데 피부신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피부 감각을 지배하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굉장히 피부신경이다 보니까 겉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근막이 많이 긴장되어 있거나 압박 같은 게 생기게 되면 흔히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제 회원님 한 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회원님은 이제 목을 어떻게 이렇게 만지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이제 감탄과 놀람을 같이 얘기를 해요. 이런 데 만지잖아요. 그러면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각이 다르지? 이런 얘기를 처음에 진짜 많이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메니에르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메니에르가 3년 전에 사업 스트레스로 생겼대요. 사업이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가면서 그런 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 목 앞쪽의 감각이 굉장히 달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목 앞쪽을 담당하는 피부신경이 트랜스버스 서비컬 널브라고 여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제 목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목을 좋게 하면 끝날 때 이게 바뀌어서 갑니다. 그리고 수업을 여러 차례 진행할수록 처음엔 여기가 이질감이 7, 8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뭐 처음 왔을 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뭐 3, 4로 떨어져 있거나 그런 날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이분은 목을 뭔가 좋게 하면 이런 감각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서 가세요. 좋은 날은 완전 똑같아져서. 그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러한 피부신경에 문제가 유발될 만한 요인을 제가 없애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목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흔히 피트니스에서 얘기를 하는 그냥 견갑골 운동하고 어깨가 떨어졌으니까 뭐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예 그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무조건 저는 목부터라고 생각해요. 이분 케이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많은 경우 목부터 저는 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요 사진까지 일단 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 주간 피트니스 솔루션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목에 이제 고개를 구부리거나 회전을 할 때, 이 이제 오모하이오이드라는 근육이나 흉쇄우두근 같은 근육이 이제 늘어나고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밑에 있는 혈관 구조물을 눌렀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제가 이제 사진들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목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목에 대한 감각 정보의 결핍, 변화가 생기면서 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생긴다. 또는 이제 눈을 안정화시키는 시스템이 과활성되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 이제 연구들이고요.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앞서 이제 목을 평가하고 운동시키는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목을 좋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좀 해보면 목표가 이제 제한이 돼 있다. 또는 이제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목에 일단 정렬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고 정렬을 획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평가들이 중요하겠죠. 이게 제한 때문에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근육의 상태 때문만이 안 되는 거냐? 근육의 상태 때문이면 이게 또는 그 근육의 길이 제한이냐? 또는 길이 제한은 없는데 특정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냐? 도미넌스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지만 내가 목을 제대로 이제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좋게 만들 때는 목의 체적 정렬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때 목뼈 내재근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것. 그걸 좋게 할 때 내재 근육들의 길이가 적당한지 또는 어떤 근육이 과활성돼서 항진되어 있지는 않은지 트리거 포인트 같은 건 없는지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인대의 기능은 어떠한지 그리고 신경의 트리거 포인트 같은 건 없는지 되게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지만 사실은 목을 진짜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근육만 보고 그런 걸로는 좋은 이론과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목을 좋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목을 좋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통과 견갑대에 의한 보상적인 움직임도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목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자세 움직임 통합연구소라고 하는 교육단체를 이제 횟수로 5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단체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제 몸이 아프고 피트니스에서 체형 교정과 어떤 움직임의 비대칭, 제한, 통증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생각하다 보니까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막상 배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운동에 접목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들은 거의 대부분 치료사분들한테 배울 수 있었고 또는 이제 다른 쪽 재활 전문가분들한테만 배워야 되다 보니까 운동과 매칭시키는 게 어려웠고 오늘 이야기들은 경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은 이론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상 배운 테크닉대로 했을 때는 그다음 운동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갈증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를 했고 그런 것들을 교육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3기인가 4기째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현장에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물리치료사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 대한 문제를 평가를 하고 중재를 해서 어떻게 좋게 만들지를 제가 현장 특화된 방법들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활용하기 쉽게. 저는 사실은 도수치료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도수치료는 사실 뭐 불법이죠. 치료사분들도 병원 나와서 하면 불법이죠. 뭐 막상 이제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도 대학에서 스포츠초 마사지를 배웠지만 하면 불법이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은 사실 손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제 몸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셀프로 어떻게 좋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그간의 이론들과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오랜 시간 회원분들한테 그런 운동을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처음 하시는 분들도 효과 있는 방법들이 조금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추 강의를 7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내용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한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 채팅방에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제가 뒤에 설명드렸던 연구들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일요일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